안녕, 덕봉이야. 오늘 소개할 주제는 2026년 개봉한다는 캐로로 신극장판 또는 신규 애니 시리즈에서 빌런으로 등장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캐릭터 순이야. 뭐 애니는 그저 리메이크 내용만 나올 것이다, 신극장판 또한 무난한 내용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많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캐로로의 빌런이 없다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제작진분들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그럼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볼게. 5위 논캐론 지정 캐로닌. 논캐론이 뭐냐고? 캐로닌 중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력을 갖고 있음에도 성향과 행보가 특수한 자들을 칭하는 말인데, 너무나도 강력하여 그 캐론군조차도 통제할 수 없어 규격 외 캐로닌이라는 의미로 붙은 명칭이라고 해. 일단 이들이 너무나도 기대되는 빌런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논캐론들은 각각의 넘버링이 붙어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최소 5명은 넘을 거라는 점이야. 그 다양한 논캐론들은 각각의 개성도 확실한데 각자 멋대로 치고 다니는 사고 역시 클래스가 다르지. 일단 첫 번째론 이미 이전 극장판에서 등장했던 다크 캐로로 소대의 시바바가 있어. 너무나도 유쾌한 성격 탓에 다소 우스꽝스러운 연출로 등장한 것 같기도 하지만 원작에서 시바바의 이명은 캐로닌 최강. 너무나도 강력하여 캐론군조차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인 논캐론 그 자체인 타이틀이지. 이미 나왔던 빌런이기에 메인 빌런으론 기대할 수 없겠지만 등장만 해준다면 그만큼 또 색다른 재미를 주겠지. 그 다음은 도로로의 스승이자 어쌔신 지휘관이었던 지라라 전대위. 가루루 중위의 라이벌로도 유명하며 외형까지 너무 멋진 캐릭터라 캐로로를 좀 본 사람들이라면 지라라의 재등장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지. 하지만 지라라 전 대위는 기존 애니에서 등장하여 이젠 은퇴하고 싶다며 제자에게 직접 의도된 패배를 당하곤 사실상 메인 빌런은커녕 재등장조차 기대하기 어렵긴 해. 이어서 다음은 쿠루루의 정신적 지주로도 등장했던 나무무 전 특무상사. 나무무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논캐론 중 가장 긴 에피소드를 차지하고 더군다나 거대한 재등장 떡밥까지 남기고 떠난 캐릭터야. 쿠루루와의 케미를 보았을 때 찐나쁜 빌런은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지구에서의 비밀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 논캐론 중 그나마 메인 빌런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캐릭터지. 마지막으론 논캐론의 홍일점 히라라. 등장부터 가루루 소대원들을 초살내버리며 압도적인 클래스를 보여줬던 히라라는 논캐론이라는 타이틀에 가장 어울리는 캐로닌이라고 볼 수 있어. 압도적인 전투력과 특이한 성향, 그리고 지멋대로 자유로운 행보,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히라라의 에피소드에선 무려 목성을 간단하게 침략해버린 후 엄청난 속도로 지구까지 오기도 해. 물론 우리의 캐로로 중사에게 막히긴 했으나 논캐론이라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다며 또 다른 예쁜 행성을 찾아 떠난 걸 보아 재등장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 4위 블랙스타. 최근 내 영상에서 거의 캐로로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신빌런 블랙스타. 그래서 오늘은 긴 설명은 하지 않을 거지만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큰 깐지를 갖고 있는 캐릭터야. 방금 설명했던 논캐론 중에서도 전투력 자체만 보면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바바를 초살내며 등장한 블랙스타는 압도적인 연출로 순식간에 지구까지 찾아와선 진지모드 빡겜 캐로로와 호각의 전투를 벌이기도 했어. 원작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신캐로로와 함께 등장했기에 블랙스타의 극장판 대비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더더욱 극장판에서만 압도적 클래스 빌런으로서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게 좋지 않겠어. 캐로로 극장판은 꼭 빌런이 등장하고 그 빌런들은 기수가 지날수록 더 강력해지고 있어. 1기에선 캐론군 최악의 병기라고 불리는 키루루, 2기에선 그 키루루를 발라버린 메일, 3기에선 그 키루루를 그저 장난감으로 사용하던 다크 캐로로, 4기에선 그 다크 캐로로의 본 모습인 그 시절 캐로로의 힘 일부의 등장, 5기에선 그 시절 캐로로의 전투력 수준이라고 볼 수 있던 모습까지. 그럼 이보다도 강력한 빌런이라면 블랙스타가 신극장판 빌런으로 딱이지 않겠어? 3위 바이퍼 모미. 다들 캐로로의 천적으로 등장했던 바이퍼 기억나지? 원작에서 이 바이퍼는 연이은 패배, 캐로로와 벌어지는 압도적 전투력 차이로 인해 절망감을 느끼다가 결국 오른팔에 맨날 끼고 댕기던 시그니처 총까지 잃어버리며 은퇴를 결심하게 돼. 그때 그 총을 찾아준 소녀가 있었고 바이퍼는 은퇴하기로 마음먹은 김에 자신의 모든 힘을 그 소녀에게 전해주지. 그렇게 강해진 소녀는 바이퍼 몸이라는 이름으로 캐로로 소대 앞에 등장하여 한꺼번에 제압해내기도 했어. 물론 로켓단 같은 호감형 빌런 포지션으로 가끔씩만 등장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역대 극장판과 애니들은 이러한 원작의 조그만 설정들로 만들어진 것이 많기에 이번에도 새로운 연출을 기대해 볼 만하지. 또한 은근히 귀엽게 잘 나온 이 캐릭터 디자인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겠어? 2위 유기삼네 아빠. 사빈 선배에게 아빠가 있었어.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유기삼에게도 아빠가 있었어. 과거 혼자 돌아다니던 사빈은 지구를 조사하러 온 엔사미 유긴을 우연히 만나게 됐고 자신은 혼자니까 데려가 달라고 했어.
그들은 엄청난 전투력에 뛰어난 지성과 과학기술까지 가진 외계 종족으로 금성에서 왔다고 하는데, 지구를 침략할 가치 없는 행성이라고 판단한 후 떠나기 직전 어린 사빈을 만난 것이고, 그렇게 엔사미유기는 사빈에게 623이라는 이명을 지어주며 양아버지의 역할을 해줬어. 이후 재미있는 생명체들이 지구에 간다는 소식을 미리 들은 사빈은 양아버지와 작별한 후 지구로 오게 된 것이지. 하지만 왜인지 지구에 다시 온 엔사미유, 오자마자 지구를 침략 직전까지 만들어버린 후 지구에서 가장 강한 육체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홍미나를 마주했어. 그 뛰어난 전투력을 갖고 있음에도 예의 있는 종족인 그는 홍미나에게 먼저 지구 침략 허가를 받으려 했고, 당연히 홍미나는 거절했지만 압도적인 힘 차이를 느끼며 누군가 구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그의 등장은 캐로로 소대조차 긴장하게 만들었고, 쿠루루 상사는 기로로아사에게 선배가 가장 까다로워할 타이비아라며 나서지 말 것을 경고하기까지 하는데, 결국 623과의 멋지고 감동적인 재회로 에피소드는 금방 마무리되긴 했으나, 제대로 빌런으로서 극장 판도는 애니로 풀어 보여진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1위 캐런군의 타락한 사령관급 존재. 원작에선 캐런군 최상위급 존재가 타락한 느낌의 빌런이 등장한 적 있었어. 그것은 바로 잊혀진 캐런군의 헌병단 블랙스타즈. 과거부터 너무나도 잔인했던 탓에 점점 배속 희망자가 없어져가서 현재는 해체된 후 기억하는 사람도 몇 없다는 이 조직은 캐런군의 어두운 유산이라고도 불리지. 그들은 등장하자마자 과격하게 캐로로를 침략태만죄로 체포해갔고, 이를 알게 된 소대원들은 빠르게 대처하며 곧 전쟁 분위기의 상황으로 흘렀어. 아무리 헌병단이 이젠 거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곤 하지만 일개 병사조차 기로로의 공격을 손쉽게 피할 수준의 강함을 갖고 있었기에 소대원들은 점점 지쳐갔지. 그때 윗선의 다다른 캐로로, 헌병단 따위가 이 몸의 침략을 방해하는 거냐며 소리치는데, 캐로로를 놀라게 한 그 윗선의 정체, 그것은 캐런군 대원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이어서 캐로로 소대의 지구 침략 임무해체를 명했어. 이 내용은 이따 이어서 말하고, 이러한 타락한 사령관급 존재와 그 조직이 빌런으로 등장하는 극장판이라면 정말 미치도록 흥미롭겠지. 캐런군 대원수 또는 캐로로의 또 다른 클론, 캐런군의 현 최고 사령관이자 최상위 존재, 그랜드스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육성장군 대원수야. 아까 내용에 이어서 캐로로 소대의 지구 침략 임무해체를 명령하는 대원수. 캐로로는 당황하며 내일부터 하려고 했었다라고 또 핑계를 대는데, 의외로 대원수는 강압적인 해임이 아닌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 그 내용은 바로 캐로로가 그동안 격렬한 전투 때문에 많은 손상을 입었고 더 이상 활동을 계속하며 생명을 갉아먹는다면 다신 침략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말. 대원수가 왜 캐로로의 육체를 걱정하며 설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흥미롭지만, 이때의 분위기만큼은 정말 극장판 빌런으로서 부족한 점이 없었다고 할 수 있지. 캐로로 극장판이 다른 애니의 극장판보다도 흥미로운 점은 원작에 나왔던 작은 주제에 살을 붙여 엄청난 재미를 만들어내거나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각색하기도 하면서 기존 떡밥을 잔뜩 풀어준다는 점. 캐로로 원작은 평소 일상적인 내용을 위주로 풀다가 아주 가끔씩만 복선을 회수하거나 매우 큰 떡밥을 새로 던져주는데, 이 흐름이 미세하더라도 팬들은 이거에 아주 미쳐버리거든. 지금까지 나왔던 극장판 내용 중 일기에선 캐런군의 고대 유산인 키루루의 내용을 흥미롭게 풀며 엄청난 연출을 보여줬고, 동시에 구 지구인이었던 공룡들과의 관계까지 간접적으로 보여줬어. 2기에선 그 키루루를 흡수하여 힘을 사용하던 심해 마로닌의 원작 에피소드를 그대로 따라가나 싶었지만, 이 또한 뛰어난 연출로 더욱 재미있는 내용이 만들어졌지. 3기의 다크 캐로로는 기존 원작에서 그저 토로로 신병의 장난으로 인해 타락한 캐로로가 몇 장면 등장했던 것뿐이지만, 그 캐로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지구쯤 몇 초 만에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설정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주었고, 4기에선 그 시절 캐로로의 힘 중 일부이자 고대 캐런군의 금지된 힘인 워리어 모드를 보여주며 우주신 사조약과 구지구인의 연관성까지 재미있게 풀어줬어. 가장 최근 시리즈인 5기에선 캐로로가 신급 존재를 주먹 한 방에 없애던 짧은 원작 내용과 달리 압도적인 힘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을 길게 보여주며 더욱 흥미로운 연출을 보여주기까지 했지. 과연 이번 극장판은 어떤 내용으로 나올까? 친구들은 어떤 내용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댓글로 모두의 의견을 공유해줘. 더 궁금한 점이나 내가 빼놓고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야.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해. 그럼 시청해줘서 고마워.